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 나는 9월 FOMC 끝나고 다음날 미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중국 주식을 닥친 대로 다 샀다. 어떤 종목 샀냐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섹터 종목 아니고 그냥 이름이 중국 이름 다 샀다. 그래서 그 중국 지금 미중 갈등 있고 이런데 불안하지 않냐. 리스크 했지 어떻게 하냐. 중국이라는 지금 시스템도 못 믿는데 이거에 대해서 I don't care. 나 해지 같은 거 안 한다. 와. 네, 그러면 뭐 분산을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해외 주식이 네. 좋아 보인다. 아하. 그래서 매크로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게 유리하다. 유리한데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올해 저조했던 게 좋을 수 있다. 왜냐면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기대치가 낮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여기서 번째, 말하는 해외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우리한테는 외. 해외 주식은 미국 네. 주식이지만 반대예요. 네. 일단 재정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네. 이제 이 고립주의 때문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니까 네. 이 세계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무역도 타격을 입을 거고 탈세계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내수가 튼튼하고 그리고 중립국인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라서 한쪽이 우세하거나 이럴 때 노골적으로 피해보거나 그런 국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모두 중립지대에 있어서 미중 갈등에서 좀 벗어난 그런 나라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요즘 뭐 글로벌 사우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레이달리오는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를 하면서 레이달리오는 친중이나 중국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레이달리오는 정작 22년부터 중국보다 인도를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2년부터 계속해서 인도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일부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수가 좋고 중립국인 곳 네. 이렇게 짚어봤네요. 네. 네, 레이달리오는 이렇게 중국보다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중립국이 좋다라고 봤지만, 근데 또 이 시기에는 중국이 좋은데라고 중국에 베팅을 한 구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랍게도. 중국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비 테퍼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 네. 그래서 데이비 테퍼는 아마 처음 소개하는 분이라서 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네. 데이비 테퍼도 이 뭐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재산이 한 28조 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답게 이 NFL 구단주예요. 구단주 역할도 하고 있고 26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5%. 그리고 이제 데이비 테퍼는 제가 드러켄 밀러 소개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전설의 트레이더. 어허. 드러켄 밀러가 인정한 이 시대의 승부사입니다. 야. 드러켄 밀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내 돈만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 하기 때문에 나는 치킨이다. 난 좀 겁쟁이가 됐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나 말고 데이비 테퍼가 진짜 승부사다 얘가 라고 드러켄 밀러한테 인정받은 승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가 유명하냐면은 그 아르헨티나 네. 파산했을 때 어. 남들이 아르헨티나 손 안 댈 때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엄청 크게 봤고요.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 그때도 다 기피할 때 러시아 국채에 들어가서 또 이 수익을 보고 금융위기 때 또 은행주에 베팅을 해가지고 은행주를 또 싸게 주우면서 또 성공을 하고 이런 승부사입니다. 제가 또 놀라운 게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손해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포지션에서 손해 보면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또 그쵸. 스텝 꼬이고 이럴까봐. 그쵸. 근데 그 포지션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러시아 채권을 다시 매수해서 이 손해를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부사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승부사답게 개천용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가정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지만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런 좀 파이팅 있는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뒤끝이 좀 심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했는데 자기 그 상사가 있었대요. 네.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 상사의 전 부인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아.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동기 중에서 내가 얘보다 잘하는데 얘가 사내 정치를 잘해서 나를 제끼고 승진한 애가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독립해서 이제 부자가 되니까 그 사람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딱 허물고 2배 더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뒤끝도 대단한 분이다.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하워드 막스는 뭐 너무 유명하죠. 사실 소개할 건 없습니다만 이 하워드 막스 하면 또 메모도 유명하잖아요. 신중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업력이 50년이 넘었습니다만 콜을 5번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중국 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하워드 막스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확신이 굉장히 좀 있다. 중국 투자에 중국에 대해서.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올해 초 중순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좋다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할 중국 만한 이야기를 부분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 나는 9월 FOMC 끝나고 다음날 미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중국 주식을 닥친 대로 다 샀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섹터 어떤 종목 샀냐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섹터 종목 아니고 그냥 이름이 중국 이름 다 샀다. 그래서 그 중국 지금 미중 갈등 있고 이런데 불안하지 그러게요, 않냐. 리스크 헤지 어떻게 하냐. 중국이라는 지금 시스템도 못 믿는데 이거에 대해서 I don't care. 나 헤지 같은 거 안 한다. 와. 라고 하면서 나 완전히 네. 승부 걸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네요. 했습니다. 승부사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분기 최근에 나온 설트네프를 보면은 가장 네. 많이 매수한 게 이제 핀더더랑 징동닷컴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기업도 좀 매수를 했거든요. 전력가스 기업들. 이것도 이제 베팅을 했고 그리고 이 미국 주식 빅테크 위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말대로 실천을 한 모습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중국에 꽂혀가지고 부양책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베팅을 하냐라고 하니까 그럼 중국 경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좋아질 것 같긴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그냥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거야. 이게 나라에서 뭐 이 자사주 매입하고 은행에서 뭐 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주시장에 돈을 때려부는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일단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불어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들어간 거고 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중 갈등은 국제적 문제, 국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 시장에 돈을 투입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나는 큰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9월 FOMC가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 파월이 말한 만큼 금리를 시원시원하게는 안 내리겠지만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 근데 전 세계적인 완화의 흐름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화의 흐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에 나는 베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냐? 그래서 아까 봐도 이제 빅테크 위주로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달리오랑 의견이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1998년을 말씀드렸는데 자기도 이제 1998년 같다.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많이 비싼 상태다. 맞아요. 상황도 괜찮지만. 그래서 손익비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자리가 아니다. 올라가면 뭐 올라가겠지만 내려가면 손해가 너무 큰 것 같고 리스크도 있고 그러면은 숏을 칠 거냐에 대해서는 숏 치기엔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하락하면 바로 끌어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숏 치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나는 좀 비중을 정리하는 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승부사답게 엔비디아에 또 승부를 걸어가지고 거의 5배 가까이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90% 가까이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평가인 것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가 그럼 안 좋을 거라고 보냐? 난 좋을 거라고 본다. 24년도 좋고 내년도 엔비디아가 좋은데 근데 26년부터는 엔비디아가 좋을지 모르겠다. 지금 AI 수요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 수요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뭐 내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 갑론을박하는 걸 들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떤 거에 확신이 있어서 베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5배 먹을 만큼 먹었고 중국에 베팅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정리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신 얘기 중에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 뭐 좋을 거다. 하지만 난 줄인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팔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난 지금부터는 살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은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저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좋으면 무조건 좋아 그래서 그러다가 부러져요. 그러면 그렇지 하지 말고 좋은데 난 좀 줄여봐. 아니면 안 좋은데 난 좀 사봐. 이런 것들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 주식은 아예 접었냐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미장에서 산 주식 있다. 아까 앞서 봤듯이 이제 중국 주식 외에도 이 천연가스 베이스의 에너지 기업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난 AI 관련해서 에너지 주식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네. 이제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이제 전력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다. 네. 원자력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주지사들을 다 만나고 다녔는데 양당에서 모두 원자력 발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초당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나는 에너지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에는 베팅을 했고 그 외에는 뭐 LVS나 WIN 같이 윈 같이 그 카지노 기업들, 호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특히 L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만 네.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제 주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동남아 이런 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금 부양책을 하고 있게 하니까 중국 여행 수요나 이런 게 살아나면은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난 또 LBS도 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율 배반적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쵸. 좋은데 팔았다. 그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매수를 하면은 네. 매도가 편하다. 근데 지금은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비싸서 아리까리 한 거야. 미국 주식이 비싸서. 뭐 미국 경제 좋고 미국 주식 좋은데 다 안다 나도. 내년에 미국 경제 좋을 것 같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난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 그럼 그렇다고 지금 미국 주식을 정리해야 되냐? 정리는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고평가 영역으로 가면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고평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도 좋고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고평가는 아니라서 미국 주식을 정리는 안 하지만 네. 가격이 비싸서 방어적으로 접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셀 스마트거든요. 좀 팔긴 파는데 좀 스마트하게 잘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셀 스마트가 아닐까. 막 더 흥분해서 더 사는 게 아니고 좀 적당한 이제 수준에서 좀 좋은데 그냥 난 뭐 이런 느낌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왜 중국이냐? 중국을 그럼 좋게 보는 거냐? 하워드 막스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10%씩 성장할 때는 네. 정부가 막 부양책을 해서 나라 경제를 끌고 갔다, 성장을 끌고 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버블도 끼고 이런 사태들도 나고 하니까 이게 좀 이 거품을 빼려고 좀 줄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됐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양을 하는 게 버블도 안 생기고 적절한 수준인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중국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뭐 중국 상황 안 좋게 보는데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고 그럼 중국 왜 산 거야? 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의 비싼 주식보다는 나쁜 기업의 싼 주식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좋아 튼튼한데 S&P 500 이거 뭐 위에 S&P 500 PER입니다. PER 보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싼 구간이다. 그래서 근데 반면 중국은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싼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기업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나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실 셀 스마트와 좀 이 맥락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나쁜 기업의 싼 주식이라고 중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기업인데 싼 주식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기업인데 비쌀 수도 있지 않냐. 지금 싸 보이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이 가격이 비싼 걸 수도 있지 않냐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래도 뭐 이 기초적인 시스템이 있다. 사업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인구도 많고 이러니까 상황이 개선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뭐 개선된지 보려면은 요 지표를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중국의 부동산 재고와 연도별 주택 착공 건수를 나타낸 겁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확실히 2021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건물 재고가 많이 쌓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실, 이 재고들을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게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중국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들이 모두 피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이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중국을 거의 뭐 손도 안 대선 안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들이 피할 때 베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뤘다. 지금까지 70년대에 하워드 막스 하면 부실채권 투자로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하이힐드 채권 그 이미지가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알트코인 같은 이미지였대요. 손 대면 안 되는 이런 걸 왜 해야 싶은. 근데 나는 거기 베팅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고 물론 이제 난 리스크를 관리를 엄청 잘하는 하워드 막스답게 중국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에 투자를 했었는데 손해를 안 봤대요. 투자가. 어떻게요? 근데 자기 이제 이 헝다에 투자를 하면서 이 담보를 빡세게 잡아놔가지고 헝다가 파산을 했어도 나는 손해를 안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지는 필수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철미하신 분이네요. 그쵸. 그럼 뭐 중국에서 어떤 섹터 쪽에 어느 곳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뭐 부동산이나
제조나 소매, IT처럼 사람들이 기피하는 섹터, 이 섹터에 기회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뭔가 하워드 막스다운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